안녕하십니까. 달려라 화물의 젠틀맨입니다. 아까 전에 영상을 찍다가 이게 종료가 돼버렸는데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오늘 실은 물건은 생수 이제 한 팔레트 반인데 이제 두 팔레트를 싣고 거기서 내일 이제 진주교도소로 물건을 납품하러 갑니다. 저는 뭐 어디 그 소속되어 있는 그 사무실은 없고 그냥 이제 방고정식으로 이제 일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까지는 원단 좀 하다가, 그리고 수직 팔레트, 뭐 백자루, 뭐 금형, 주물 이런 걸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교도소 가는 납품을 하기 시작되었어요. 이제 교도소 납품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 사무실 업체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생수가 오늘은 그래도 생각보다 양이 좀 적더라고요. 한 팔레트는 지그차로 싣고, 또 한 팔레트는 이제 요 사장님이 이제 일부 이제 까야 된다 해서 혼자 이제 수작업으로 까대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뭐 도와드리려 했는데 그냥 뭐 혼자서 다 하시길래 그냥 저는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 다 싣고 갑바치고 그물망 덮고 탄력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했지요. 비무관짐이지만은 이제 야상이다 보니까 이제 갑바를 치놓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꼼꼼한 성격이라 가지고 이 물건이 무슨 물건인가 괜히 또 뭐 훔쳐가거나 하다못해 뭐 해코지 할까 싶어서 이 물건에 좀 그런 좀 걱정이 있어서 갑바를 덮고 가는 편입니다. 당차기면은 바로 이제 싣고 가겠죠. 갑바를 안 치고. 그리고 원래는 상차가 오후 3시에서 4시 상차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배차를 받다 보니까 오늘이 2025년 1월 19일이거든요. 일요일. 여기는 지금 현재 경북 칠곡군 지천면입니다. 금요일 날에 배차를 받고 이제 일요일 날 실어서 월요일 아침에 이제 갖다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요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오전에 좀 실을 수 있냐, 11시까지 가겠다, 알겠다고 준비해 놓겠다고 오라고. 그래서 아침 일찍 왔었습니다. 와서 11시 전에 한 10시 20 몇 분인가 30 몇 분에 도착을 했었어요. 이제 그동안에 탄력바가 엉켜가지고 그거 탄력바를 좀 풀고 이제 기다리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싣고 이제 출발만 하면 됩니다. 담배가 갑자기 땡기네. 일요일은 웬만하면 일이 있어도 잘 안 해요. 고립될 확률이 거의 100%거든요. 거의 99%가 거의 고립돼요. 가는 건 있어도 오는 건 없어요. 진짜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이제 근처 시내발이라고 그러죠. 이제 관내발이 뭐 가까운 거는 뭐 한탕을 할 수 있어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대구 경북권에만 이제 일을 하려고 하죠. 있으면 경남 쪽도 있고. 교도소 가는 게 이게 남들은 다 꺼려야 하는 이제 상차 하차지만은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뭐 물건도 깔끔하고 뭐 무게짐도 있지만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방 고정적이 일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같이 불경기에 지금 화물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화물 시장도 어렵고 이제 단가도 이제 별로 안 좋은데,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확실히 비수기라는 걸 몸소 느낍니다. 이제 봄 때까지는 조금 힘들겠지요. 뭐 봄이 된다 해서 무조건 많이 있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춥습니다. 일도 없고
일이 있어도 단가도 안 맞고, 웬만하면은 제가 단가를 뭐 한 10,000원, 20,000원 적더라도 그냥 잡고 가겠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단가가 있어요. 지난번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이제 집이 대구다 보니까 대구 기준으로 말하면은 대구에서 띄우는 단가나 부산에서 띄우는 단가나 구미에서 띄우는 단가나 경남에서 띄우는 단가나 다 똑같아요. 아니면 더 적거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행성 짐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대전을 간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똑같은 이제 예를 들어 10만원을 칠게요. 10만원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오다가 나왔다. 그리고 구매해서 대전 가는 게 10만원이 나왔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구매해서 잡아요. 굳이 집이 농공이거든요. 농공에서 실어서 굳이 대전까지 갈 필요가 없지요. 구매가에 빈차로 가서, 공차로 가서 구매해서 싣고 대전을 갑니다. 같은 금액이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단가는 키로당 얼마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보통 키로당 1,000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무조건 1,000원이 잘 안 나와요. 진짜 가뭄에 콩 나듯이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자주 하는 이제 주선사, 거기서 이제 전화도 올 때도 있지만은, 콜로 이렇게 잡으면은 이제 그게 운이지요. 이걸 오늘 싣고 내일 진주교도소에 8시 30분 하차합니다. 그런데 막상 8시 반 돼서 도착을 해서 가면은 바로 내려주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절차가 좀 까다롭기보다는 좀 귀찮지요. 아무래도 국가 중요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신분증 제출하고 블랙박스도 꺼야 되고, 이제 폰도 다 반납해야 되고, 신분증 이제 다 주고, 이제 뭐 담배, 라이터, 교도소에서 안 되는 이제 물품은 다 거기 이제 맡겨놓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이제 그 차 밑에 검사를 하죠. 카메라로. 바닥에 있습니다, 카메라는. 그리고 나올 때는 제가 만약에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는 직원 교도관이죠. 같이 차량에 동승해서 나옵니다. 교도소에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유가 제일 그거지. 근데 저는 교도소가 좋더라고요. 납품하는 게. 일단 이것도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돈 뛸 일이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가가 좋다. 딱 두 가지예요, 저는. 제가 예전에 화물 처음 시작할 때 집 근처에 빵 공장에서 빵을 실었었어요. 그때 갔는 데가, 그때 빵을 싣고, 그때는 대우구치소도 가보고, 그리고 청송 이교도소인가? 1교도소인가? 2교도소인가? 하여튼 2교도소도 갔고, 이제 전국 교도소를 다 이제 가봤는데, 이제 그래도 청송이 아무래도 좀 많이 춥더라고요. 산 밑에다 보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겠죠. 이런 이제 일적인 업무적으로 이제 이래 납품을 가는 거 외에는 개인적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도 일요일이라서 차는 많이 없네요. 오늘 아침 좀 일찍 나왔었어요.
차 기름도 넣어야 되고,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는데 제가 내일 갖다 주고, 다음 주 화요일은 제가 휴무입니다. 일정이 있어서 화요일은 쉬고, 뭐 볼일 다 보고 나서 일이 있으면 뭐 야상을 실어 놓겠죠. 아니면 근처 당착 있으면 한 발에 하든지 그럴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당들은 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만족하는 일당은 하십니까? 저는 진짜 운 좋으면, 제가 이제까지 화물하면서 최고 많이 했는 게 5탕이었어요. 그 이상 기록은 없어요. 요즘은 하루에 진짜 2탕만 해도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갔다가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진짜 비수기 때는 정말 이래 갔다가 빈차로 오는 경우 허다했거든요. 정말. 지금 또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경유값이 일주일 전에 경기도 평택을 갔다 왔는데, 평성읍에서 그 기름을 넣으려고 하니까 경유가 1,700원대를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휘발유인가? 이래 보니까 경유더라고. 휘발유가 1,800원대였나 1,900원대였나 하여튼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쪽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1원이라도 진짜 10원이라도 아끼려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기름을 넣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대구가 물가가 싸긴 싸더라고.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대구가 기름값이 제일 싸요. 웬만하면은 기름을 대구 근처에서 넣고 출발하는 편입니다. 올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야상,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실어서 내일 갖다 주는 걸 야상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뭐 신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야상을 실을 때는 웬만하면은 갑바는 꼭 치세요. 결박 잘 하셔야 되고, 물론 적재물 보험도 있긴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콜에 무료로 해주는 그 적재물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건이 파손 이제 돼서 이제 변상을 해줘야 될 때 물건이 파손이 됐다. 보험 처리를 하겠죠.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을 줘야 돼요. 만약에 물건값이 50만원 나왔다. 그럼 보험 처리할 필요 없이 그냥 50만원 주면 되는데, 한 10만원까지는 제 돈을 줘야 되는데 10만원 이상 넘어가면 보험 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게 나아요. 몰라, 그 금액이 뭐 가상금이 또 나중에 이제 보험에 이제 할증이라고 그러죠. 그게 있으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어느 게 저한테 유리한지. 우리 자동차 보험도 그렇잖아요. 보험 처리하고 나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소액 금액은 이제 할증이 3년이나 이제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제 현금 처리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현찰도 그냥 안 주고 계좌 이체로 시켜줍니다. 계좌 이체를 시켜줘야 내가 돈을 줬다는 기록이 남죠. 그리고 야상을 실을 때 꼭 반드시 비무관 짐 외에는 갑바를 치시는 게 맞아요. 저는 비무관 짐이 아닌데도 갑바를 쳐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차를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선이 제 차 쪽으로 보는 게 싫어가지고. 이거는 제 혼자 생각일 수도 있다면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간다든지 파손을 시킨다든지 이런 걱정에 저는 갑바를 씌우고 가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건설 자재 같으면 별 신경은 안 써요. 그냥 깔깔이 치고 그냥 거물망 덮으면 그냥 마음 편한데, 이상하게 다른 거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 이제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집에서 좀 쉬고 내일 이 물건을 갖다 주고 이제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교도소다 보니까 하차하는 장면은 촬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교도소다 보니까 촬영은 불가할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도 무슨 물건을 싣고 했는지를 업로드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달려라 화물의 젠틀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